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별 종목 보기 전에 코스닥 지수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뭐 장 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뭔가 오늘 좀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좀 많이 펼쳐졌죠. 오전부터 개별 종목들은 뭐 거의 폭락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일어났던 현상이었는데 오늘 특히 좀 더 심했던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도 오전에는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또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었죠. 그러다 오후 들어서 갑자기 에코프로 관련주들도 급락이 나오면서 장이 엄청나게 흔들렸었죠. 물론 장 막판에 지수 종가를 조금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끌어올려주는 바람에 지수가 그래도 뭐 서킷 브레이크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는 막을 수 있었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요. 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거래량 차트 비슷해 보이는 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둘 다 거래량은 아니고요. 이 위에 게 거래량 차트고 밑에 거는 거래 대금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거래량만 보는 게 아니고 거래 대금도 좀 보거든요. 특히 지수를 확인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한 주에 100만 원짜리 하는 주도 있고요. 한 주에 뭐 1,000원 하는 주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거래량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래량으로 뭔가 그날 그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는 특히 지수 같은 경우는 왜곡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를 확인할 때 저는 꼭 거래 대금을 확인을 하는데 이거 보세요. 오늘 코스닥의 거래 대금입니다. 뭐 최근 나온 거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나왔죠. 근데 이게 얼만큼 대단하냐면은 차트를 쫙 한번 늘려볼게요. 자, 이게 코스닥 전체 차트예요. 그런데 이거 오늘 올라온 요 거래대금 이 그래프 보이시죠? 앞전에 나왔던 거래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거래대금이 오늘 나왔죠. 이게 과연 뭘 의미를 하는 걸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이게 도대체 뭘 정확히 의미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일단 제가 영상 처음 찍을 때 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작년 10월에 코스닥 지수가 저점을 찍고 쌍바닥 만들고 지금까지 계속 잘 올라와 줬다. 뭐 때문에? 에코프로 때문에. 근데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려면은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조금은 쉬어가고 받아주는 섹터가 나와야 한다. 근데 그때 마침 셀트리온이 그 합병 이슈로 해가지고 꿈틀대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바로 HLB가 또 한 번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 뉴스 내놓고 해서 이 지수 상승의 흐름의 바통을 바이오 쪽에서 받아갈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저의 생각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어쨌든 오늘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일봉이 만들어졌어요. 거래 대금을 놓고 봤을 때.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일봉을 중심으로 앞으로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좀 그냥 그렇게 지수에 대해서 무심하게 생각을 하셨다면은 앞으로는 오늘 나온 일봉을 기준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봉을 결국에는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부터 흘러내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일봉을 딛고 1000포인트를 또 향해서 한번 또 가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 일봉 근처에서 지루한 기간 조정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그 개별 종목 관련해 가지고 대응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무시할 수 없는 일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주저리 두서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지수의 흐름을 조금은 신경 써 가시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을 이제 신경 써 가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그런 지금 상황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서두에 지수 관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별 종목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에코프로 HM 먼저 볼게요. 이게 참 단일가 거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오늘 일봉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마이너스 18%까지 갔다가 플러스 12%까지 갔다가 뭐 어쩔 수 없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었죠. 오늘 하루 종일.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놈은 83,500원, 94,100원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자리를 잘 잡으면은요 갈 거고요. 밀리면은 다시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이게 개별적인 어떤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하고 관련이 어쩔 수 없이 돼 있다 보니 그 두 종목의 어떤 움직임을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조금 심상치 않은 오늘 일봉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오늘 이 음봉의 이 몸통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음봉 근처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거를 밟고 더 큰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늘의 음봉이 몸통 자리가 천장으로 남을지,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오늘 일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거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명확해요. 오늘 이 일봉의 몸통은 심상치 않은 몸통입니다. 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지금 시간 외에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뭐 걱정을 안 하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만약에 지금 이 자리를 고점으로 만들었다면은 주포 입장에서 한 번에 털고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이 근처에서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털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특히 이렇게 시총 큰 종목들은요 그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 자리가 천장이 될지 아니면 다시 밟고 올라서는 발판이 될지, 그거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앞전에도 이런 일봉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게 이거였거든요. 이거 4월 10날 만들어진 일봉. 지금 보면은 일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최근 모양을 놓고 봐서는 결국에는 이 일봉을 밟고 또 이런 또 추가적인 대상승이 또 큰 상승이 한번 나왔죠. 근데 이게
지내놓고 나니까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거지만은 솔직히 이때 이런 식으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차트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거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지금 저희는 에코프로 HN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점선 구간 박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놈들이 뭐 옆으로 횡보를 하건 아니면 흐르건 이놈은 그냥 따로 제 갈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종목을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보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일 단일가 거래 끝나는데 뭐쪼록 이거는 뭐 제가 뭐 팔아라 뭐 홀딩해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제가 그 지지 라인이나 저항 라인 같은 경우는 잡아 드리니까 그 구간에 왔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 11만 5천원 구간만 돌파가 나오면은요, 이 위는 조금 많이 열려져요. 지금 여기 제가 여기다 약저항 구간을 그려놓긴 했는데 실제 이 저항이 그렇게 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11만 5천원 위로만 올라가면은 아마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차트입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만약에 죽어버린다면은 거기에 영향을 또 받아서 같이 시세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는 그 점 염두하시고 매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제가 뭐 셀트리온 관련주가 3개가 있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근데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가 가장 깔끔해요. 분석하기 가장 깔끔합니다. 근데 분석하기 깔끔하다는 것도 있고, 이 차트가 좀 제일 뭐라고 그래야 되지? 좋아 보여요. 지금 보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그쵸? 모양이 이쁘지 않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지지 받았던 구간에서 지금 지지 구간 상단을 지금 뚫고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지금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 상단을 뚫고 내려가서 지금 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올라오려고 그러다가 다시 지금 밀려 있는 상태죠. 모양이 가장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셀트리온 관련주를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갈린 상태로 봐야죠. 그러니까 또 앞으로는 뭐 비슷하게는 움직일지 몰라도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해서 만약에 셀트리온 관련주를 거래를 하신다면은 셀트리온 제약을 보셔라. 셀트리온 제약을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이 종목을 끌고 나온 게 뭐냐면요, 정말 장중에 이상한 모습이 목격이 돼서 그 부분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그 코스닥 1500개 넘는 종목 중에서 상승 나온 종목이 100개도 안 돼요. 근데 오늘 셀트리온 제약은 3.8%나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 상승이 나온 시점도 되게 기가 막힙니다. 3분봉 차트를 좀 봐볼게요. 지금 보면은 뭐 오전에는 별다를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3시 넘어가지고 막 미친듯이 변동성 나오고 수급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죠? 최근에
분봉 차트 잠깐 봐도 최근에 이런 수급이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시점이 아이러니하게도 에코프로 분봉이에요.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1시 넘어서 막 폭락 나올 때 있죠. 막 폭락이 나오기 시작할 때 셀트리온 제약은 반대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제가 이 셀트리온 관련 영상 처음 만들 때 지금까지의 지수 상승은 에코프로 BM이 주도를 해왔는데 결국 앞으로 지수의 좋은 흐름을 위해서는 2차전지 다음으로 받아줘야 될 섹터가 나와야 되고 그게 바이오 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셀트리온 제약을 그때 제가 분석을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2차전지 그러니까 에코프로 쪽에서 수급이 빠지니까 셀트리온에 수급이 몰린다. 이거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일단 오늘 보시면은 그 외인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들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진짜 역대급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앞으로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상황이 맞지 않나. 다시 한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확신이 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와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 일전에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양봉 두 개가 너무 이뻐 보인다고, 너무 좋아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양봉의 시가가 88,000원이고요. 이 양봉의 시가는 81,300원입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도 지금 88,000원, 81,300원 장중에 뭐 밑꼬리로 이탈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자리를 기가 막히게 지지를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요 상단 한번 또 윗꼬리로 한번 길게 달고 내려와 줬죠. 지금 흐름이 나빠 보이질 않아요. 나빠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들어갔던 자금이 만약에 수급이 정말로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만약에 몰린다면은 이 양봉 돌파하는 거를 좀 보셔야 돼요. 만약에 돌파가 나오면은요 그때는 이제 뭐 12만원 여기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토대, 물론 이제 그 가기 전에 이 점선 약저항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간 지금 계속 좀 보내줬고, 그 다음에 문제는 수급이었는데 에코프로 쪽에 몰려있던 수급이 셀트리온 쪽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은 좋은 흐름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약장 구간 102,000원 101,100원 요 구간을 한번 1차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크게는 뭐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도 가능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일단 뭐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의미 있는 돌파 안착만 나와주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앞전 영상에서 제가 14,650원, 15,500원이 저항 구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상한가 다음날 저항 맞고 내려왔고, 어저께 저항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을 저항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이 그렇게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덧붙여서 이 양봉만 훼손하지 않으면은 단기적인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죠, 그죠? 일단 분봉을 보시면은, 자, 오늘 시초가는 여기서 시작을 했죠. 13,300원. 그러다가 12,750원. 이게 아까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어저께 만들어진 이날 만들어진 월요일 날 만들어진 양봉의 시가입니다. 시가가 12,750원인데요. 보시면은 그냥 깨고 내려가 버렸죠. 근데 이거는 좀 그때 저도 분봉 차트를 좀 보고 있었는데 거의 투매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때 거의 투매식으로 그냥 막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쨌든 바닥 잡고 다시 12,750원 위로 올라가서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보시면은 올라가서 지지 테스트 받고 다시 올라가길래 다행이다 싶었는데, 시초가를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초가를 뛰어 넘어갔으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뻔했는데, 지금 시초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막혔죠. 막히고 난 다음에 밀리는데, 어찌 됐건 간에 127,500원 구간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버텨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 결국 밀렸죠. 밀리고 나니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장 끝까지 밀리다가, 어쨌든 장 막판에 그 시간에 단일가 거래 시간 동안 또 수급이 한번 들어와 가지고 지금 들어왔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요 장 막판 단일가 거래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시간의 거래 때 다시 또 제자리로 맞춰 놓는 게 거의 대부분 그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죠? 지금 다시 좀 밀려 있죠. 11,940원. 네. 아마 이게 11,880원이었을 거예요. 네, 11,880원.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위안을 삼아 볼 수 있는 부분은, 거래량이 그렇게 터진 거래량은 아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온 음봉이 아니다라는데 좀 의미를 가져보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좋은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이 12,750원, 그러니까 이 양봉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빨리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다시 이 구간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일 주가 흐름을 좀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요, 절대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물을 타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은 진짜 매수는 이 구간 안에서만 하셔야 돼요. 이 구간 안에서만 하셔야 되지, 이런 어설픈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물론 재수 좋게 매수하셨던 구간에서 바로 찍고 상승이 나오면은 땡큐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아서 다행인 점을 위안을 삼고, 내일 어떤 움직임이 나온지를 좀 보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이 양봉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12,750원. 이 안으로 들어와 주는 게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포시에스입니다. 지금 어제도 아마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매수를 고려를 해봐도 좋은 구간 안으로 들어왔다. 제가 3일 전부터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2235원, 2410원, 요 구간. 지금 거래량 없이 고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흐른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선가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세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그 구간을 이 구간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코로나 때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올라서고 나서 지금 계속 이 지지가 나왔던 구간, 이 구간이 바로 지금 이 점선 구간이거든요. 2235원, 2410원 이 구간 해서 빠져도 너무 빠졌다. 이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와줘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분봉 차트 좀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게 그 박스입니다. 2410원, 2235원. 이게 지금 이 박스 안으로 진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 박스 상단이 저항자리로 변했죠. 그죠? 저항자리로 변하다가 기어이 박스 하단을 이제 지지 테스트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오늘 요렇게 좀 장 초반에는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였어요. 약간 투매성으로 좀 크게 밀린 부분이 분봉상으로 보면 다들 나오거든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하단에서 거래량 확 들어오면서 여기서 확 틀어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2235원 위로 올려놨죠. 올려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지가 나오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때는 이제 그 1시 넘어가지고 막 에코프로비에 막 작살날 때 그때 뭐 덩달아서 조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그리고 종가 마감 이 위에서 해주고 해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뭐 장담은 못 드리죠. 내일 또 장이 폭락이 나와가지고 이걸 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놈 개별 종목의 어떤 차트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 느낌이다.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공간은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2780원 여기 2410원 이 공간은요 굉장히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욕심 크게 내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 이 구간은 지지 구간이었는데 지지 구간이 깨지고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땐 이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매도 타점은 이 구간 안에서 잡으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포시에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딥노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이 15,350원, 16,450원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요 박스 상단이 지켜지길 바랬거든요. 왜? 어저께 다시 돌파하고 종가 마감을 16,450원 위에서 했기 때문에 해서 이 위에서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바로바로 보여줬으면 기대를 했었는데 어쩔 수 없었죠. 오늘 같은 장은 그죠? 지수가 뭐 4% 이상 빠졌는데 개별 종목이 뭐 움직일 여지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노이드는 물론 하락폭이 마이너스 4%로 크긴 해요. 그렇지만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뭐 선방했다고 보여지고요. 분봉상 흐름을 놓고 봐도 자, 지금 오늘 시작하자마자 한번 훅 털렸죠.
근데 꼬리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죠. 지지가 나온 다음에 오늘 보면 이 딥노이드는요, 그냥 이 박스 안에서 계속 박스 상단과 박스 하단의 어떤 위치를 계속 뭐 테스트를 해가면서 그냥 뭐 뭔가 좀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여줬다. 그냥 다른 종목들 힘들어 할 때 그냥 딥노이드는 마치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 오늘 있어줬다. 그냥 지켜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현재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은 이제 매도를 신경 쓰셔야 될 구간이 22,170원, 22,150원, 25,450원. 요 구간을 일단은 저항 구간으로 상정을 해 놓고 대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딥노이드 이 종목은 다른 종목이 어떻게 되건 말건 그냥 잘 지켜줬다. 예.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예. 자, 오늘은 영상을 좀 길게 남겨봤어요. 서두에 지수 관련 얘기를 좀 해야 돼서 그 얘기를 개별 종목 영상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남기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될 종목들 한데 모아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남겨봤습니다. 오늘 뭐 뜻하지 않게 영상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